자신의 인생이 한심해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다고 느끼던 때 막무가내로 시작한 것이 마라톤이었다. 저녁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평일 5시간 알바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던 나는 경제적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았고 그게 마라톤이었다. 그렇게 입김이 하얗게 뿜어져 나오던 겨울, 처음으로 마라톤을 시작했다. 대학 졸업 후 연이은 취업 실패, 그렇게 주저앉아 알바로 살아가던 내 삶은 무언가를 잃는다는 느낌을 잊고 산 지 오래였다. 알바가 끝나는 새벽 3시, 퇴근 후 그냥 집으로 뛰었다. 집까지의 거리는 3km 정도였다. 같이 일하던 직원은 이 추운 날 왜 사서 고생하냐고 알 수 없다는 듯 이야기했다. 어쩌면 그 사서 하는 고생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평소 달릴 일이 전혀 없었기에 뛰다 걷다를 반복했다. 그 짧은 거리를 달리는 것만으로도 발바닥 통증, 무릎 통증, 다리 근육통에 시달렸다. 몸 이곳저곳이 쑤셨다. 몸이 익숙해지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다. 새벽 3시, 퇴근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뛰었다. 약 3개월을 매일같이 그렇게 퇴근했다. 그렇게 첫 10km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45분 10초라는 나쁘지 않은 첫 기록을 얻었다. 한동안 10km 첫 완주 메달을 머리맡에 두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저 완주하는 것만으로도 무언가를 잃은 듯 뿌듯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었다. 완주하고 나서 꽤 긴 시간 무릎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실제로 뛰어보니 그 정도의 연습량으로는 10km조차도 무리였던 것 같다. 이후 10km 마라톤 완주마다 무릎 통증으로 병원 신세를 졌는데 선생님께서는 무릎 통증을 잡아줄 하체 운동을 권장해 주셨다. 맨몸 스쿼트로 다리 근육을 키우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 이후 더 이상 러닝으로 무릎 통증에 시달리지 않았다. 첫 마라톤 이후로도 딱히 연습량을 늘리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기록은 항상 거기서 거기였지만 애초에 완주만 하자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기록에 대한 욕심은 없었다. 무언가를 스스로 계획하고 이뤘다는 그 느낌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몇 번의 10km 마라톤을 완주하고 더 이상 헥헥대지 않게 되었다. 몸이 10km에 적응한 느낌이 들었다. 하프 마라톤을 건너뛰고 바로 42km 마라톤을 신청했다. 단순하게 10km를 4번 뛰면 된다고 생각했다. 10km 뛰고 10분 쉬며 걷는 것을 한 세트로 총 4세트를 뛰기로 했다. 목표는 완주. 힘들면 걸어서라도 완주만 하자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보다는 첫 42km 마라톤에 대한 설렘이 더 컸던 것 같다. 첫 42km 마라톤은 미친듯이 힘들었다. 30km쯤 뛰었을 때는 내가 왜 여기서 달리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잠시 멈춰서 주변을 둘러본다. 마라톤은 삶과 참 많이 닮아있다. 재미도 없고 힘들기만 한 삶,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의문을 품었던 내가 떠올랐다. 길 위에 올라와 있는 이상 경기는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뛰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걷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 길가에 주저앉아 있다. 주저앉는 것 또한 자신의 선택이다. 삶이건 마라톤이건 끝나기 전까지 선택은 강요되어질 수밖에 없다. 천천히 다시 걸어본다. 발바닥이 너무 아팠다. 무릎도 조금씩 아파온다. 그렇게 걷다 뛰다를 반복해서 들어온 나의 첫 42km 기록은 4시간 50분. 기록은 중요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고 해냈다는 정신적 고향감이 엄청났다. 추운 겨울, 알바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3km 정도의 뜀박질에서 5시간 가까이 뛰어 42km를 완주하게 되었다. 완주 메달이 주는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마라톤을 완주한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엄청난 깨달음을 얻는 것도 아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그 순간의 기억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다. 그러한 짧은 기억들이 삶의 원동력이 된다. 나의 첫 42km 마라톤 완주가 그러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철인 3종 경기로 넘어갔다. 마라톤은 익숙해졌으니 수영과 사이클만 연습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30살이 넘어 처음으로 수영을 배웠다. 6개월 넘게 수영장을 다니면서 내가 자유형으로 갈 수 있었던 거리는 고작 50m였다. 수영 실력이 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수영 선생님께서도 참 안타까워하셨다. 그런 실력으로 첫 철인 3종 경기를 참가했다. 수영하다 힘들면 레인 잡고 쉬다 가면 될 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야외에서 하는 수영은 생각보다 위험했다.
어설픈 수영 실력으로 경기에 참여해서는 안 됐다. 한강물에 빠져서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의지만으로 완주하기에는 물속은 너무나 변수가 많은 곳이었다. 위험했던 경기는 서울에서 열린 철인 3종 경기였다. 줄을 잘못 서서 수영을 거의 선두 그룹에서 출발하게 됐는데 물속은 참가자들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었다. 안 되겠다 싶어 레인줄을 잡으려는데 레인이 사라져 있었다. 나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 명이 레인줄을 잡는 순간 레인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물속으로 가라앉아 있었던 것이다. 내 위치가 확인이 안 되는 순간 패닉이 왔다. 숨은 차오르는데 잡을 곳이 없었다. 다행히 가까운 거리에 서핑보드 같은 것을 타고 참가자들을 구조하고 있는 안전요원이 보였다. 정말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핑보드까지 헤엄쳐갔다. 처음 느껴보는 공포였다. 물에 빠져 죽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았다. 다시 레인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쯤 수영을 이어갔고 정말 겨우겨우 한강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후 철인 3종 경기는 참가하고 있지 않다. 다시 하게 된다면 수영만큼은 철저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외에 수영과 마라톤이 결합된 아쿠아슬론, 인라인을 타고 하는 인라인 마라톤 등에 참가해봤다. 그렇게 꾸준히 대회에 참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제는 10km 기부 마라톤 위주로 달리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이전만큼의 희열이나 설렘을 느끼지 못한다. 나이 들어서까지 할 줄 알았는데 취향이 바뀌는 것을 보면 40대 50대에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좀 궁금해지긴 한다. 요즘엔 드라마 보는 것이 참 재밌다. 여러모로 재미 들리는데 실패했던 게임도 나이가 들면 재밌게 해볼 수 있을까 궁금하다. 혼자서 하는 스포츠로 추천하는 것은 딱 마라톤까지이다. 내가 처음 철인 3종 경기를 준비하면서 썼던 비용을 정리해봤다. 내 기준 취미로 하기엔 꽤 많은 돈이 든다. 들여야 하는 시간도 배워야 하는 종목도 많다. 러닝화 한 켤레의 연습 장소도 따로 필요 없는 마라톤이 여러모로 가성비 넘치는 운동인 것 같다.